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을 감축할 거란 방침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상황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재 이사님 짚어주시죠. 네, 전일 2차 전지 소재 대표 종목인 포스코 푸시엠이 8%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급락이 좀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또 여기에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권 인수팀은 일단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동맹국과는 좀 개별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예산을 좀 다른 인프라 시설에 사용하는 것도 요구했던 소식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다수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이에 해당되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아직도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도 사실 긍정과 부정적인 면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투자 판단을 내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2기 시대 중국산 소재 및 배터리에 대한 어떤 사용 제한은 국내 업체에게 분명히 반사이익이 될 것인데 여기에 또 독일의 보조금 부활이라든지 또 올해 실적을 바닥으로 내년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어떤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한 자릿대로 아직도 좀 전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어떤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에 좀 부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좀 비중을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수급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 투자는 현재로서는 LG 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셋업 시리즈로 압축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 업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보면 긍정과 부정이 혼재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에다가 트럼프 정책 리스크까지 조금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도 커지고 있죠. 투자에 조금 신중을 기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반도체 업종 얘기입니다.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내놓고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주가가 어제 많이 뛰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권희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락 추세였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는 좀 쉬어가고 있고 브로드컴이 대항마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지금 에이직 반도체, 아식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브로드컴이 급등해서 우리 반도체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유리기판 쪽에 자극을 좀 준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세가 좀 돌아섰다는 부분이고 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커지는 걸 보면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내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을 보면 미국 시간 18일 오후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19일 새벽이 될 텐데 그때 이제 회계연도 25년 1분기죠. 9월에서 11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이크론이 3등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제일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풍향계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론이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지금 주가는 올라오고 있고요. 실적 발표가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눌러왔던 레거시는 안 좋고 뭐 지금 HBM 정체돼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및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역시 이제 주목을 받을 텐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시 이제 HBM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지켜볼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그럼 향후에 우리 소부장단에서는 하이닉스를 물론 가장 대장주로 좀 여기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생각보다 HBM이라든지 이 SSD 쪽으로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소부장들이 걱정이죠.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반해서 하락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지금 8만 원대 자리를 잡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물량도 견조하게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이크론향 지금 HBM TC 본디 장비가 대규모로 나가고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마이크론향 매출 증가 예상이 되는 수혜주가 아마 한미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HBM 관련 종목인 이제 PSK 홀딩스라든지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그 검사 장비 쪽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소부장 중에서도 결국에는 HBM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을 사는 거는 사실은 지금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내일 새벽에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 HBM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를 둘러싼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음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HD 현대마린, 한화엔진 등 선박 엔진 전문 업체들이 수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디서 잡아봐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우리가 보통 수학 공식에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선박 엔진 업체들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5도 나오고 6도 나오고 7도 나온다. 이 말씀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두 종목인데요. 옛날로 말하면 구상호는 STX 중공업이 지금은 현대마린 엔진이 됐고요. 옛날 상호 HST 엔진은 지금 한화 엔진이 됐습니다. 영업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냐면요.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4,300억 정도 그 계약을 했는데 이건 작년에 거의 60%가 넘는 그런 수주라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 작년 매출액을 벌써 넘어서 가지고 아마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그 선박 엔진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조선업에 해당되죠. 조선업이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8대 산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반자철조, 조선업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많이 선택하신다. 내가 이걸 매수해야 되겠다 선택하시면 10%까지는 투자하셔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워낙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업종이 다 꺾였지 않습니까? 유일무이하게 꺾이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의 주가는 여전히 지금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8,000원대 인수가 됐는데 지금 얼마냐? 21,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화 엔진도 마찬가지 8,000원대 인수가 됐는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16,000원대 있습니다. 적게는 2배, 크게는 3배 정도 주가 상승 보였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부담이 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3사 혹은 조선 선박 엔진 업체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종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 호황과 함께 엔진업계도 날개를 달았군요. 장기 불황이 거친 만큼 순항의 백고동을 계속해서 올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핵심 소재들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장벽 강화가 우리 기업들에게 특히 요즘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반사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화진 과장께서 살펴주시죠. 네, 물론 전 세계 이제 태양광 이제 패널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럽이 한 90%가 이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다음 달에 2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25%에서 이제 50%까지 관세를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우회 수출
까지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뭐 베트남이나 그리고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이제 반덤핑 관세를 이제 부과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하나큐셀이나 오시아홀딩스도 뭐 반사 수혜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트럼프 이제 2기 이제 행정부 자체가 이제 화석연료 쪽에 대한 에너지 주 정책으로 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태양광이나 이 모듈과 관련된 증가율에 대한 부분은 뭐 둔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야 물론 기존의 주고형이나 상하염 쪽에 이제 북미 쪽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 20% 가까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만은 워낙 주가 그동안 많이 빠져왔던 거는 새로운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흐름에서 사실 쉽게 좀 수혜를 받기는 조금 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도 이제 조지아 주에 이제 카트스빌 공장이 내년 25년부터 이제 상업화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뭐 수익성이나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향후에 뭐 IRA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현 트럼프 행정권에서는 조금 수혜를 좀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최근에 계속 부진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달이겠죠. 다음 달에 관세가 이제 부과되면은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반등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걸까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물론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석유 화학 쪽에 대한 비중도 좀 굉장히 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태양광도 계속 꾸준히 실적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쪽에 이제 폴리실리콘 회사를 이제 재작년부터 인수를 하면서 물론 그런 가격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혜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정책적인 분위기가 좀 시장의 수급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 투자 전략 종합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공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등 수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는 좀 매도세가 주나 싶었는데 어제는 또 코스피를 7천억 원이나 팔았더라고요. 이런 수급 특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순매도를 지속은 했지만 그렇지만 거의 600억 원대의 하루 평균으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반전의 계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또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계엄 이후에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2조 5천억 원 가량 순매도 중인데 특히 삼성전자를 1조 1,400억 매도를 했고 KB금융이라든지 현대차, 신한지주 이렇게 이제 4종목을 토탈해서 2조 원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는 결국 수출 관련 대표 종목과 금융주를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는 원인은 아무래도 정치적 리스크가 좀 더 지속된다. 이 말은 대법관까지 이제 판결 전까지는 정치적 리스크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이 상승에 인해서 환차손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8원 90전으로 마감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아시아권 통화의 하락,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부양책을 제시가 없자 위안화가 좀 약세로 전환됐고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했는데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좀 위안화가 좀 더 약세로 전환된 것도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여기에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이것도 역시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대형 연기금 중 하나인 미국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이 벤치마킹 변경을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한 6개월간 1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순매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외 대형 연기금도 분명히 좀 팔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또 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많은 협상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국내 정부의 어떤 리더십 부진에서 협상력 약화도 원화 약세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말까지는 좀 원화 약세를 좀 더 열어두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만일 인하된다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매도세도 조금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최근 나온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번에는 인하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반전일까?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매수한 업종이 있다는 점인데요. 서비스 업종과 의약품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업종 내에서 순매수 대표 종목으로 네이버를 최근 10일 동안 2,386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675억 원, 그리고 유한양행 184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내일 새벽에 25비 기준금리 인하하더라도 얼마나 매파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다음에 내일 점심 때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할 것인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환율의 큰 변수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볼까요?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글로벌적으로 FOMC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진 가운데 오늘장 상향 보고서로는 앞서 언급해 주셨던 네이버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요. 하향 의견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리포트가 연일 나왔고, 콘텐트리 중앙과 LG화학 그리고 유지 보고서로는 CJ와 오리온을 주목한 증권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네이버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제 연말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오늘 젊어지는 네이버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네이버의 목표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치지직, 홈피드 등에서 MZ세대의 이용자 비중이 확대 중인 가운데 최신 트렌드의 증가로 검색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의 주요 원인은 이 검색 매출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챗 GPT나 펄플렉시티 등이 선전하는 가운데 네이버 또한 AI를 활용한 플랫폼 경쟁력 회복으로 올 4분기도 광고 부문 호실적이 예상되고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성도 두 자릿수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우려에 대한 멀티플 하락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진단한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LG화학 보고서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기존 44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시장이 영업이익 601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전방 고객사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4분기 1,5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거의 2천억 원 차이라 좀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실적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전해졌습니다. 석유화학의 업황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양극재 생산 능력을 올해 14만 톤에서 내년 17만 톤으로 확장한다며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판매량도 전년 대비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에 어제 쉬어갔던 2차 전지주, 오늘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양극재 생산 시설 확장 기대가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 일단 당장 4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조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본 리포트 보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LG전자 얘기입니다. 2차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를 어제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첫 번째 발표 때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자사주 76만 1,000주, 전체 발행 주식의 0.5%입니다. 이거 소각한다고요, 남일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거기 하나 더 있죠. 인도의 현지 법인을 상장 계획까지도 같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주주 가치를 최대한대로 올리겠다. 지금 LG전자가 우리 주주들에게 그 약속했던 게 뭡니까? 777K라는 게 있었죠. 영업이익률 7%를 올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을 지금까지는 이익의 20%를 환원시켰는데 앞으로는 25% 조금 더 환원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 단계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좀 부족한 감도 있죠. 78만 천주라면 전체 발행 주식의 0.5%니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회사는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 조금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저조차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 2%가 부족한 메달을 따기는 땄는데 금메달, 은메달이 아니고 동메달을 딴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LG전자는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4% 정도 됩니다. 뭐 연말까지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통 세계 인류 기업하면 영업이익률이 몇 %입니까? 10%가 약간 넘죠.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7%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주들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자동차 전기장치, 전장장치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매출 또 혹은 세계 1위 가전업체답게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기타 가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그런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갑니다. LG전자하면 일단 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8대 업종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비중은 약 5% 정도는 언제든지 투자하셔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 충분히 나왔습니다. 직전 고점 13만 원인데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86,800원. 약 40% 주가 조정 보였기 때문에 뭐 바닥권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닥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LG전자가 올라갈 만한 뚜렷한 상승 모멘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똑같은 아까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 보일 때 그럴 때 저가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금메달을 따려면 전장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고 또 가전 분야에서도 좀 매출이 나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밸류업 2차 계획에 더해서 인도의 모멘텀이 LG전자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섹터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의료 AI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AI 모멘텀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품목 허가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오면서 의료 AI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의료 AI 관심이 이제 최근에 좀 많아졌죠. 갑자기 루닛이 이제 급등하면서 많아졌는데 일단 23년도 상반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23년도 상반기에 AI가 처음 붐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그때는 반도체보다 이쪽이 더 먼저 갔었습니다. 가장 빨리 이제 돈을 벌 섹터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급등 이후에 이제 사실은 반도체로의 전환이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이쪽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깊은 조정 이후에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23년도 상반기에 상승을 이제 왜 했는지 보면 그때 이제 AI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고 하면서 빠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급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또 23년도에 주로 AI 그 의료기기 기업들이 청사진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국내는 어떻게 하고 해외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제시했던 부분들이 그런 꿈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급하게 올라갔다가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죠. 항상 기업이 하는 게.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주가는 거의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상승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제시했던 청사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는. 기업별로 보면은 이제 가장 대장주격이고 시총이 가장 큰 루닛 같은 경우가 지난 11월 18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AI 분야에서 협력을 결정하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고 루닛의 이제 AI를 활용한 폐암 변이 여부 검출을 위한 이제 협력인데 그 외에도 루닛은 지금 미국의 기업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M&A까지 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익은 이제 나지 않겠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성장 섹터의 모습을 성장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국 FDA에서 이제 AI 영상 진단 의료기기 품목 허가 획득을 했는데 주력품은 이제 주로 이제 뇌와 이제 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딥브레인과 체스트 엑스레이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지금 특정 분야에서 어떻게 의사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뷰노는 지금 성장할 계획이고요. 뇌졸중에 이제 진심인 회사가 있죠. JLK 같은 경우는 뇌졸중 전주기 진단 가능한 11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 국내에 210개 병원이 이미 가동 중이고요.
지금 해외 병원은 미국 병원은 이제 막 진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솔루션별로 FDA 허가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올해 아마 한 6개 정도가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빌리언이라고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미국 유전체 기업인 소마젠과 최근 미국 의료시장 대상으로 희귀질환 진단 유전자 검사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보이면서 지금 공통점은 다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25년도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에 우리 환자들 그 데이터 쌓인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의료 AI야말로 AI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4개 종목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토픽을 꼽자면요? 지금 이제 가장 토픽은 루닛으로 보고 있고요. 루닛. 두 번째로 좋게 보는 건 JLK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네, 물론 앞에서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은 LG전자가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이제 어제 특히 금융 지주들 기관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최근에 물론 HD 현대 미포 같은 조선 3사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셀트리온 그러니까 밸류업 그 수급 내에서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좀 순환매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물론 어제 LG전자가 시간에서는 그 1%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은 결국은 수급들의 이동이 밸류업 쪽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키옥시아가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 가치는 한 7조 정도 되고 있고 물론 SK 하이닉스가 예전에 한 4조 정도 이제 투자를 했지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기업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키옥시아 자체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중 갈등 이슈가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하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키옥시아 상장 이후의 모습이 오늘 좀 반도체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내일 새벽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향후에 최근에 보조금도 받았고 내년 캐파 증설에 따른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한미 반도체가 영향이 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오늘 개장 포인트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